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슬라브 아래에 깔릴, 비닐 설치 작업? 비닐막 작업?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 보시면 두 가지가 지금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출처는 BSC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보면 링크가 아니라 위에 그 주소는 적혀 있습니다. URL은 빌트인 사이언스라고 미국 쪽에서 좀 나름 공신력 있는, 저도 여기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고 자료 가져왔는데, 상단의 이미지 보시면은 뭐 다른 건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서브 슬랩 바이퍼 베리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같은 걸 이렇게 막아주는 장벽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걸 보통 비닐을 많이 쓰거든요. 국내에서 저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슈가 좀 있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이슈가 아니라 이거 설치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은데, 그건 저는 차치하고 저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치 이유에 대해서도 수분을 막아주기 위해서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뭐 누구는 콘크리트 슬랩 타설할 때 그 슬래브에 그 수분이 급격하게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비닐 설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두 번째 얘기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 생각하고 첫 번째 이유거든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막기 위해서 비닐을 깔아야 된다 생각해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화살 표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로, 네, 수분이 흡수가 되는 거죠. 이 측면에.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뭐 구글 검색을 좀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쪽 친구들은 바닥에 곰팡이가 핀다거나 그러니까 바닥재가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초면에서 슬래브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면 이 친구들 보면은 슬랩으로 완전히 싸주라고 해 있어요. 이 콘크리트가 수분 흡수하니까 지면에 닿는 면은 완전히 어떤 장벽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걸로 싸든지 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라라고, 일종의 매뉴얼화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수분을 막기 위해서 지면에서, 그러니까 땅속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막기 위해서 비닐을 깔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지면에 접하는 모든 곳에 어떤 비닐을 설치를 해서 수분 유입을 막아라 라고. 어쨌든 buildingScience.com에서는 그걸 강조를 하죠. 그리고 외국 구글링 좀 해보시면 대부분 비닐 많이 깔아요. 근데 비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국내는 보통, 제가 뭐 좀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국내 보면 굉장히 얕습니다. 비닐도 싸구려 비닐 써요. 쉽게 찢어지고. 근데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위에서 계속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싸구려 비닐 쓰면 금방 찢어져요. 보통 이 잡석 깔고 그 위에다 비닐을 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찢어져요. 구멍이 군데군데 막 뽕뽕뽕 나요. 근데 이거 수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찢어져 버리고 구멍이 난다면 굳이 왜 비닐을 까는 거죠? 깔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철근 작업하면 더 계속 찢어진단 말이에요. 안전화 신고 다니고 뭐 하고 공구 쓰고 뭐 하다 보면 비닐이 쉽게 손상이 되는데, 굉장히 싼 걸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양 검색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비닐이 굉장히 두터워요. 이
저쪽 미국 쪽 친구들 보면, 북미 쪽 친구들 보면 비닐도 상당히 두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0.1mm 비닐 사용했거든요. 장수 비닐을 썼는데 0.1mm가 아니라 0.01 몇 mm였더라. 하여튼 그 중에서 꽤 두꺼운 걸 썼어요.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걸 사용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것도 괜찮지만 코스트코의 그런 그 있잖아요, 타포린.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녹색, 그런 걸 썼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기초 아래 들어가는 거고, 예, 더 두툼한 게. 근데 뭐,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장수 비닐도 두꺼운 게 있어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 좀 좋은 걸로, 좀 두툼한 걸로 까는 게 전 좋지 않을까 라고 지금 좀 생각이 돼요. 아니, 저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은데 쓰다 보면은 좀 약간씩 이 상처를 입더라고요. 저는 나름 두툼한 걸로 했다고 했는데도 테이프 붙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국내 이런 건축 지금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북을링을 조금만 해보셔도 북미 쪽은 이제 많이, 되게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되게 올드한 방식으로 작업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자재가 나왔고 굉장히 시공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리서치를 꼭 하시고, 물론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장비나 소재나 좀 이왕이면 최신 제품 쓰세요. 뭐 국내에 막 그게 잘 들어오진 않지만, 예, 굳이 뭐 옛날 중국산 OSB나 뭐 그런 걸 쓸 이유가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비닐은 저는 꼭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이것도 출처는 위에 나와 있죠. 이미지 위에 출처는 나와 있는데,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목적지에 짓는 그 미국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보시면 예, 이렇게
개구부 비닐의 일종의, 그러니까 비닐의 구멍, 파이프 때문에, 배관 설비 때문에 파이프를 뚫었잖아요. 파이프에 비닐 구멍을 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꼼꼼하게 그 비닐의 개구부를, 예, 밀봉을 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맞다는 거죠. 사실 저도 하면서 테이프로 한다고 했지만 저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저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밑에서 오는, 지면에서 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구멍이 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면 저런 식으로 밀봉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국내 현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렇게 하는 현장이 없어요. 개구부 테이프 해가지고 막아주는 현장,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안 해요. 뭐 안 해도 뭐 하자가 없어서 그런지 좀 모르겠지만, 하는 현장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뭐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저렇게 만약에 비닐을 구멍을 뚫어서 설비나 뭐 기타 등등 전기 배선 때문에 뚫어야 된다면 밀봉을 해주세요. 예, 비용 들여서 비닐 까는 게 의미가 퇴색이 되거든요. 저러면 만약에 제대로 밀봉을 안 해준다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밀봉을 해주세요. 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모서리 쪽은 저렇게 비닐을 딱 접어서 각이 나오게 했거든요. 왜냐면 뭐 굳이 저걸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가 이제 나중에 겉부직을 떼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네. 겉부직을 떼고 거기에다가 이제 EPS를 붙일 거기 때문에 보온을 해주기 위해서, EPS를 붙이기 때문에 표면이 깔끔해야지 EPS 붙이기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각을 잡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저런 거를 저렇게 안 하면 표면 모서리가 깔끔하지 못해요. 지저분하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EPS 부착할 때도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뭐 갈아내야 된다거나, 뭐 본들도 많이 칠해야 한다거나. 그래서 저렇게 깍 잡아주면 나중에 슬라이브 무게 때문에 쟤네들이 눌리면서 각이 깔끔하게 나와요. 비닐이 밀리면서. 나중에 슬라이브 사진 찍어놓은 게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각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을 거라면, EPS 같은 보온제를 안 하고 묻을 거라면 저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굳이. 그래서 저는 EPS를 부착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각을 잡은 거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면 참고로 요 링크를 하나 올릴 건데, 예, 보시면 국내에는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많은데, 그러니까 EPS를 쓸 것이냐, XPS를 쓸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 아이소핑크 쓸 것이냐, 그냥 비디법 단열재 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소핑크가 물에 강하기 때문에 아이소핑크 설치하는 게 낫다. 아니다. 뭐 긴등등 말이 많은데, 검색을 좀 해보시면, 저는 몇 군데 해봤는데 제 결론은,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EPS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데이터들이 어쨌든 더 많고, 예, 뭐 검증된 자료도 있고, 뭐 근데 뭐 지금 제가 링크를 하고 걸어준 것 중에서 이미지가 있는 첫 번째 링크는, 이 회사는 EPS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뭐 좋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해본 여러 자료에서는 뭐 두 번째 거는 또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로 보세요. EPS가 더 강하게 나와요. 단역값도 더 우수하고, 수분을
방어해주는 흡수력도 훨씬 그러니까 흡수력에도 그러니까 흡수를 더 잘 안 하는 거죠. XPS가 흡수를 더 많이 하는 결과치가 있었고, 그래서 제 판단은 뭐 아이소핑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특화된 거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그걸 많이 쓰는데 저는 EPS 선택했어요. 이거는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단지 디자인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건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디자인 쪽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집적기위해서 리서치를 많이 해본 결과 제 짧은 지식으로는 XPS보다는 EPS가 낫다고 생각해서 EPS 설치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 하는 거는 나중에 EPS 부착할 때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모서리 접는 거를, 이런 것들도 일종의 디테일이니까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 유튜브 채널은 그러니까 기존에 다 아는 것들, 굳이 검색만 쉽게 할 수 있는,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말씀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시간 낭비고, 보시는 분들도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다만 제가 그때 검색했을 때 찾지 못했던 것들이라든가 제가 하면서 이거는 왜 이런 내용은 없었을까 라고 판단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나 뭐 그런 게 그다지 뭐 대중적이지도 않고 또 자극적이지도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회수도 높지 않고 좀 맨날 고만고만한데, 어쨌든 제 채널은 그런 거라는 거, 제가 집 지으면서 실제로 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건 꼭 알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전공자고 문외한이고,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초에 대한 이런 작업은, 밑작업은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배근 작업을 할 거예요. 배근하고 기초 배선 작업, 그리고 이제 기초 상수도 설비 작업, 이런 것들이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슬래브 붙겠죠. 나무 추가 작업을 하고 자주 좀 올려야 되는데, 하여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